네, 오늘 시장에서 결국 코스피는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소폭이지만 파란불이 들어왔고요.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가 현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그래도 외국인이 계속 사들이면서 1%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아쉽네요. 두 분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마감 이건희 부장 그리고 유창희 이스토리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소속이 바뀌셨네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한번 불러봤습니다. 네. 본부장님, 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OX로 볼 종목 뭐가 있을지 유니슨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상한가에 안착이 돼서 풀리지 않습니다. 오늘까지 외국인이 5거래 연속 순매수가 들어왔고 여기에 또 투자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현상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재료인지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OX 나뉘어졌는데 이 현상까지도 가능한 그런 뉴스였습니까? 뭐 이 현상은 잘 모르겠는데 네.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국 민양하고 이제 그 협업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양 쪽에 4천억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1,000억 정도를 이제 먼저 선 투자를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닉슨 본사의 공장을 좀 증설을 하고 이것을 좀 생산하겠다라는 것인데 뭐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닉슨의 현재 시가총액이 2,700억이에요. 오늘 30% 올라서 2,700억이에요. 네. 그러면 4천억이라는 얘기는 현재 시가총액의 2배 이상인 것이고 그러면은 그런 부분도 이게 진짜라면 네. 이게 거짓말하진 않겠죠. 그러면 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다른 어떤 재료보다는 이런 그 투자 논리, 투자 이슈들 이런 것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 당장 이게 실적으로 잡힌다 안 잡힌다, 뭐 유니슨이 뭐 매출이 급상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별개로 논다고 하더라도 이 이슈만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뭐 지난주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매수하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지금 아직은 거래가 거의 안 될 거고요. 상한가니까 내일 급등이 나왔을 때 신규 접근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장의 신규 접근 여부는 내가 드리진 않겠다. 그거는 좀 더 봐야겠다라는 거고. 이건희 부장님. 네. 시총이 2,700억이에요. 네. 4천억 투자율이 나왔습니다. 그럼 추가 상승 더 가능하지 않을까요? 유니슨이 뭐 풍력 관련 터빈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항상 네. 저도 주목했던 종목이긴 한데 그동안 조금 너무 안 좋았죠. 계속 뭐 특별하게 지금 수주가 나오거나 이렇게 한 것들이 없었는데 이쪽으로 뭐 저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 현상이 노려볼까? 이 현상을 지금 노릴 수가 없죠. 살 수도 없는데 이 현상을 노릴 수도 없고. 또 저희 잘못을 꼬집네요. 그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됐다. 네. 뭐 내일 다시 상승을 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대로 내일 다시 상한가를 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뭐 재료는 좋은 재료고 차트상으로나 뭐 그동안의 수급상으로나 봤을 때 전혀 그 한마디로 입질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제 뭐 어제부터 갑자기 거래가 좀 터지기 시작했고 오늘은 상한가를 가면서 거래가 더 터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네. 일단은 거래가 좀 터졌다는 부분에서는 한번 예전에 이 5월달 2022년 5월 중에 한번 거래가 한번 되게 크게 되고 나서는 거의 거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실리고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추가 상승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은 2,700원대에서 얼마나 될지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이 X는 이 현상 노려볼까에 대해서 X다. 정말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질문의 X였으니까 여러분 한번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해 보세요. 일단 유닛은 호재 나오면서 지금까지 상한가 풀리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BH입니다. 5.28%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 내년 태블릿용 OLED 공급 이야기도 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쇼커브 효과 기대도 있습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5로 일치가 됐어요. 확실히 좀 그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그 눈높이가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대를 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BH를 포함한 몇몇 이런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하반기가 또 성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왜 하반기가 성수기냐면 보통은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가을 학기가 1학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신학기이기 때문에 IT 수요가 조금 더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해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 좀 디스플레이 시장인 것 같아요. LCD, LED에서 OLED로 계속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에서 OLED 채팅률이 높아지고 있고 기승전 애플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애플이 결국에는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보여준다면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한 연초 계속 오른 게 별로 없어요. 네. 23,000원 중심에서 바닥을 다지다가 이제 5월 중순부터 오르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28,000원에 대한 어떤 매물 부담감은 있지만 이 정도 매물 부담감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면 충분히 한 3만 원대까지 추가적인 상승은 6월 중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 중에 한 3만 원 선? 네, 3만 원 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H도 두 분의 표를 5로 모두 일치시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때문에 또 하나의 테마가 움직이고 있어요. 또 수산물 관련주들이 움직였는데 강세가 지속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늘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두 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다. 아닙니까? 뭐 뿌린다는데 네. 좋아질 수는 없죠. 단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는데 뭐 사실은 이제 근데 이게 항상 연관되는 게 오염수가 방류되니까 뭐 그 통조림 막 이런 걸로 움직였잖아요. 통조림의 원재료도 결국엔 바다에서 구하는데 네. 그 자체가 조금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실적이 일시적으로 사재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좋아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방류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구매를 꺼릴 걸로 보고요. 뭐 유통기한 제조일자 보고 이제 뭐 사시지 않은 이상은 좀 네.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중장기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빠져나올 기회를 좀 노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더 크다라고 봤을 때는 뭐 저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수산업 자체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악재일 수 있다. 그래서 이 테마는 접근하지 말자. 좀 단호하게 이야기해 네. 주셨어요. 대표님도 단호하게 아닌 거죠? 네, 왜냐면 뭐 수산물 수요가 일시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네네. 사재기로. 제가 예전에 어. 그 어떤 예능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해산물 관련된 유튜버가 거기에 그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 있는데 고기나 이런 거는 매일 먹고 싶대요. 네. 근데 회 같은 경우는 네. 특정한 날에는 엄청 먹고 싶지만 매일 먹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뭐 일리가 있긴 하네요. 오염수를 뿌리기 전에 내가 회를 먹어야지, 내가 뭐 생선을 먹어야지 하는데 이거를 뭐 몇 날 며칠 먹겠습니까? 그 자체가 오른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된다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다 X 의견 단호하게 드렸습니다. 이거는 테마로도 일단 접근하지 말자, 손맛 보지 말자라는 의견이었고요. 그럼 두 분이 직접 선택한 오늘의 마감에 산다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동시효과 구간에서 한번 볼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는 뭘까요? 부장님은 차세대, 부장님은 DDR5 주셨고요. 본부장님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주셨네요. 둘 다 이제 IT 안에 있는데요. 종목 보겠습니다. 아비코전자, NZ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고 오늘 상대적으로 2차 전지가 강하고 또 뭐 반도체가 살짝 좀 밀렸었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다시 또 이럴 때 줍줍해야 되나 고민하셨을 텐데 아비코전자가 최근에 또 AI 열풍 속에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일단 뭐 자동차 그다음에 뭐 반도체, 네. 2차 전지 이제 세 섹터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2차 전지가 너무 강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 상대적으로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자동차들 좀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보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단기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DDR5 도입을 이제 하면서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늘려가겠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DDR5로 전환됐을 때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데는 어디일까라고 보면 결국엔 아비코전자가 거의 독보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안 들어가던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탈 파워 인덕터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아비코전자에서 만들고요. 물론 기존에 DDR4에 들어가던 저항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들어가는데 이 저항기는 뭐 DDR4나 DDR5나 별로 사양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아비코전자 입장에서는 별로 플러스 요인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DDR5가 도입되면서 결국엔 새로운 부품이 납품 매출이 증가해야 예상되니까 결국에는 이쪽으로 수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지 않겠나 보고 있고 뭐 애널리스트 분석 보고서도 보더라도 2024년부터 25년 사이 실적 모멘텀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결국에는 DDR5 확대에 따른 수혜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반영되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제 주가는 거기서부터 이제 막 반영을 했기 때문에
1차 상승 후에 좀 쉬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DDR5 확대 시 대표 수혜 종목으로 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좀 중장기로 23,000원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손절가는 14,200원으로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아비코전자는 많이 빠지지도 않네요.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4,200원. 없는 게 이제 생기기 때문에 아비코전자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컸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은 엔젯인데 네. 앞서 저희가 뭐 그 디스플레이 이야기도 했잖아요. 네. 눈높이가 좋아지고 있다. 네. 이 엔젯은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이 회사가 이제 전기력 제어를 이용해서 잉크젯 제어 기술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의 뭐 독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HD 잉크젯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 PCB, 뭐 배터리 등 거의 뭐 전 그 산업 분야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2021년 기준으로 이 시장 규모가 69억 달러 정도 선인데 2030년이 된다면 740억 달러까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마이크로 LED 그 시장에 이 제품이 적용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마이크로 LED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11억 달러 정도 수준인데 이게 이제 한 2032년이 된다라면 3,600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만큼 제품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엔젯에 대한 어떤 매출도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어저께 지금 애플이 지금 그 제품 네. 개발 회의를 그 컨퍼런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이제 애플 워치에 적용된 디스플레이를 OLED에서 마이크로 LED로 적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LED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커져 나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면 엔젯이 조금은 주목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정도까지의 그 목표가를 열어놓고 접근을 하고 있고요. 한 24,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한 21선 자리고요. 5월 달에 계속 좀 옆으로 횡보했었던 기간 조정을 줬던 자리이기 때문에 네. 24,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엔젯에게도 하반기가 성수기일까요? 뭐 이 회사는 하반기가 아니라 뭐 지금 자체가 계속 성숙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좀 코스피가 더 여기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게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올해 들어서 거의 연중 최고치 부근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880.5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건희 부장님, 동시효과 특징주 어떤 게 있을까요? 예, 포스코 DX를 갖고 왔는데요. 네. 일단 오후에 들어서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전 중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오후에 갑자기 이제 급등하면서 지금 예상 종가가 한 12,700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아까 장중에 12,850원까지 갔다 왔는데 포스코 DX는 물류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스코 그룹 내에 여러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관련된 뭐 비상장 회사들이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 DX의 실적은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2분기에도 그런 기조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 안 좋았던 사업부 정리하고 새롭게 지금 실적이 급성장하고 있는 포스코 DX 최근에 조정을 좀 깊게 받았습니다. 포스코 그룹도 상승했을 때 좀 급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을 좀 잘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DX가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은요? 네, 뭐 에코프로를 오늘 조금 동시효과 특징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그 순환매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지금 6월 달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 6월 달 지나게 되면 또 2분기 실적 장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주에 대해서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약간 선취매가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달이 6월 달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가 아침에도 강세 출발했는데 오후장을 갈수록 상승을 더 확대시키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에 지금 1% 상승하는 것을 에코프로 그룹이 상당 부분 기여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뭐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뭐 에코프로뿐이 아니라 나머지 종목군들 상당히 강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막판에 또 폭발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하셨습니다.